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 경남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에 근무하는 문규정 차장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저의 상수도 분야, 특히 유수율 제고 사업의 업무 경험을 공유해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선 자랑거리로 저의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신문기사는 제가 현장 감독으로 사업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다는 내용입니다. 연간 무려 27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네요. 두 번째 보시는 공문은 상하수도협회에서 성과 판정 결과 유수율을 달성하여 합격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신문 기사와 공문의 사업은 동일한 성주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는 공문은 제가 현재 수행 중인 의령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의 성과 판정을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요청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유수율 45%로 시작해서 무려 42%가 상승한 87%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만 자랑은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소개해드릴 내용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수행 방안 공유와 제언입니다. 제목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적절한지 모르겠네요. 순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개요, 유수율 제고 사업에 의해 사업 수행 방안, 마지막 유수율 성과 판정 제언 순입니다. 첫 번째,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개요입니다. 상수도에 관한 이모저모와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딱딱한 사업 개요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알아두면 유익한 상수도 통계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선 2017년부터 5년이 경과한 2022년을 비교해보면 총 인구가 32만 명, 비율로 보면 0.6%가 감소했습니다. 총 인구가 줄어들어서 급수 인구도 15만 명, 비율로는 0.3%가 감소했습니다. 저출산 영향인 것 같은데 다른 이유도 많겠죠. 그런데 총 인구, 급수 인구 둘 다 감소했는데 급수량은 5년 동안 4.9%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우리들 자신을 좀 되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역시나 개인별 물 사용량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손 씻기를 강조한 것도 영향이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나 1인당 물 사용량이 하루 16리터 이상 늘었네요. 여러분은 하루에 물 300리터나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부설되어 있는 수도관 연장은 지구를 6바퀴 회전할 수 있는 길이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는 우리 몸의 혈관 길이의 2배나 됩니다. 수도관뿐만 아니라 하수관, 통신, 전기, 도시가스 등 다양한 종류의 지작물이 설치되어 있죠. 특히 제가 공사 감독을 하다 보면 더 이상은 지중해 어떤 시설물도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가 많고 유지관리도 힘든 상황인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유수율 통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누수 탐사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유수율을 달성했습니다. 서울이 95.9%, 대구가 94% 등 대도시는 정말 높은 유수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여전히 재정 자립도가 낮은 군 단위 지자체는 80%를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2차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진행 또는 예정되어 있어 유수율은 전국적으로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몇 가지 통계를 살펴봤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업의 배경은 수도시설의 노후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과 같은 상수도관 누수로 인한 사고, 가뭄 시기의 제한급수, 노후시설로 인한 수질기준 초과 등입니다. 그리고 현상적인 배경 외에 국가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자원의 재활용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수는 있지만 아직 사용할 수 있는 관로의 불필요한 전면 교체를 지향하고 누수 부위만 복구하는 사업 방식으로 낭비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상수시설 노후화 추세를 보시는 바와 같이 2030년에는 60% 이상 교체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관로 연장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하고 비용도 51조 8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연간 국가 예산 600조가량의 예산 중에 SOC 분야에 배정되는 예산이 16조에서 20조인 것을 고려하면 무작정 경영관이라고 개량한다는 것은 적절한 대책이 아닙니다. 아현도 관광 같은 꼭 교체해야 되는 불량 관종은 교체를 하고 우리 호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수도 사업은 생산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
예산의 부족, 가속화되는 시설물의 노후화 등으로 악순환의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유수율 제고를 통한 수도사업의 선순환 구축을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블록 시스템과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관망 정비, 누수 탐사를 위한 복구입니다. 주황색으로 표기된 항목들이 유수율 향상을 위한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 사업의 이해에서는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수행 방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의 홍보용 브로셔에 항상 사용합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이 시행되어 변화된 내용을 이해하기 쉬워서 저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키워드만 보면 최신과 체계화입니다. 맨 아래 관말이 순환하지 못해 정체수의 수질 문제를 순환관로 설치를 통해 해소하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들이 각각 유수율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블록 구축 및 압력 제어는 6%에서 27.5%, 두 번째 관망 정비는 4.4에서 19.3%, 세 번째 누수 탐사 및 복구는 9.6에서 23%, 마지막으로 계량비 정비는 유수량 증대 방안인데요. 1%에서 2.2%의 유수율 상승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사업 대상 지역의 여건에 따라 각각 효과는 달라집니다. 제가 수행했던 사업 대상 지역들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관망 정비의 경우가 생각보다 효과가 미비했고요. 누수 탐사 및 복구의 효과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블록 시스템 구축에 관한 설명은 다음의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블록 시스템이란 구역별 블록 구축을 통해 수돗물 운영 관리 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취수로부터 정수장까지 그리고 각 가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수돗물 공급 과정. 이러한 공급 과정을 체계화하여 더욱 좋은 수질과 수압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로 블록 시스템입니다. 지역 및 급수구역을 고려하여 대블록, 중블록, 소블록으로 나누고 블록별로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구축하므로 효율적인 계획 수립은 물론 실시간 상시 유지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수압이 높을수록 발생하기 쉬운 수돗물 누수는 블록 시스템으로 관리되며 고수압 지역엔 감압 밸브를, 저수압 지역에는 가압 펌프를 설치하여 수압을 안정화시키게 됩니다. 이해는 잘 되셨습니까? 블록 분할은 정수장에 따른 대블록, 배수지에 따른 중블록, 그리고 도로 하천 및 행정구역 경계, 급수전, 공급량, 지방고 등을 고려한 소블록을 합니다. 관리블록은 데이터 분석 및 누수 탐사의 효율성, 정밀성 향상을 위해 추가로 설정합니다. 관리블록은 소블록 공급량 및 야간 최소량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단계 시험과 누수 탐사의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설물이 많아지면 유지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성과 보증 유수율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수량을 정량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지관리 시스템은 주요 지점에 유량계, 수압계, 계측기들을 설치해가지고 유량 및 수압, 수질 등의 정보를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관망관리 시스템을 통해 유수율, 수압 및 수질 등을 예측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안정성, 사용자를 위한 편의성, 확장성, 보안 등의 문제가 없도록 검토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시스템은 관망 감시 시스템, 관망 관리 시스템, 원격 검침 시스템, 요금 정보 시스템, 자산 관리 시스템 등으로 구성됩니다. 시스템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저보다는 이 분야 전문가들이 설명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관망 정비는 시공사를 선정해서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은 배급수관 정비, 적정 수압 관리를 위한 변실 설치, 계량비 정비, 누수 복구 등입니다. 관망 정비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사는 유수율 보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유수율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시공사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내야 합니다.